자, 다음에 아래 문제 안 풀어봐도 될 것 같고 필수예제 6번 볼게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풀이를 좀 보면서 할게요. 얘는 어떤 방법이 있냐? 하나는 얘가 중요한 부분이야.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일단 놔. 그리고 뭘 해? 대입이야. 여기다가 세 점을 대입을 해서 대문자 A, B, C를 구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사실 별거 아니죠. 그쵸? 연립방정식 누구든지 간에 다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얘가. 근데 이제 A, B, C 문자가 3개다 보니까 힌트가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세 점을 다 대입해야 돼. 근데 연립이 조금 귀찮죠. 실제 풀이 과정 좀 길어질 거고요. 내가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얘도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풀이를 보게 되면 얘는 뭐냐? 원의 중심, 그러니까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 위에 이제 세 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원이 있으면은 그 위에 이제 어떻게 세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점의 좌표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뭔지 모르거든. 중심을 어떤 점이라고 해놓고서 각각의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랑 똑같습니까? 반지름이다, 똑같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AP는 BP는 CP. 그래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교재에 안 나온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제자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출제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이 유형을 시험 문제에 좀 내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얘가 어떻게 출제를 하게 되느냐? 똑같은 문제야. 근데 얘가 공부 잘하는 애가 풀어도 공부 못하는 애가 풀어도 무조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그 문제는 좋은 문제일까? 아니면 안 좋은 문제일까? 학교 시험 문제는 뭘가 목표야? 변별이 목표야. 그러니까 갈라져야 돼, 이게.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가 차이가 생겨야 돼. 근데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똑같은 시간이 걸려버리면 그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닌 거야. 절대로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 문제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얘는 봐봐. 이거 전교 꼴등도 여기다 대입할 줄 알아요. 그렇죠? 전교 꼴등도 연립할 줄 알아요. 전교 꼴등도 이거 식수해가지고 갖다라고 놓는 건 할 줄 안단 말이죠. 얘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방법으로 푸는 문제라면은 걔는 절대로 시험 문제에 나올 리가 없어. 근데 그런데도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게 좀 이상한 거야. 그런 문제들은 보통 어떤 문제냐? 이 세 개의 점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거나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좀 그렇다. 정삼각형. 저 세 개의 점을 해가지고 내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본 거야. 근데 걔가 직각삼각형이 나온 거지. 그러면은 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은 문제가 좋은 문제냐? 직각삼각형 외심은 어디 있죠? 네? 직각삼각형 외심은 어디 있죠? 빗변의 중점. 그렇죠? 중점.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거지. 얘가 문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0,0이고 5,1이고 물론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 된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러면 원의 중심은 어디가 되는 거야? 빗변의 중점이네. 그럼 0,0이랑 5,1의 중점이 답이 되네. 하고 바로 끝나버리는 거야. 얘가. 그리고 이게 뭐가 돼? 이 길이가 뭐가 돼? 지름이 되잖아. 2열.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린다고요, 얘가. 아래처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중심, 반지름 끝나버리기 때문에 암산으로 끝나버리는 문제가 돼버려. 얘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왔다라는 거는 뭘 의심해야 돼? 얘가 특수한 삼각형일 거다라는 거를 의심해야 되는 거야.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얘가 일반적인 평범한 예각삼각형인데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했을 리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어디에서? 학교 시험에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DT 냈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내는 DT는 전부 다 뭐의 베이스를 하고 있어요? 학교 기출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에 나와 있던 학교 시험 문제를 가지고서 디테일을 내는 거야. 그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삼각형 형태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아래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제 7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직선인 경우가 있고 원인 경우가 있었죠. 자, 일단 1번을 보게 되면은 두 원이 나오네. 교점을 지나는 누구? 직선이네요. 그렇죠? 근데 걔가 2,1을 지난대. 잠깐만. 두 교점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교점 지나는 직선. 공식이 뭐였죠? 그러니까 뭐 세 마디 이상 하면은 죽는 병에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나 그냥 질문 안 하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쭈르륵 말한 다음에 수업 끝 간다 하고 나가버리면 제일 좋아. 솔직히 그게 제일 편하잖아. 네가 내 입장이었어 봐. 이렇게 해서 너희 질문하고 기다리고, 그렇지? 답 안 한다고 뭐라고 이게 또 귀찮지 않겠냐고. 근데 내가 왜 그러겠냐고. 이게 너희 선배들한테는 이렇게 안 해. 근데 왜 너희한테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너희는 고교학점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뭐라고? 논술, 풀이과정을 서술하는 거. 그리고 또 뭐야? 발표. 응?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풀이과정을 너희 입으로 해가지고 떠들어야 된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처럼. 그치? 근데 거기서 해가지고 네가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 선생님이 해가지고 자 이규민 학생 그래서 필수예제 7의 1번을 나가서 발표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딱 해가지고 자 이건 백이야. 그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장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아까도 내가 뭐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중심 이랬지만 내가 이제 중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단어를 써야 돼. 응? 내가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얘가 그러면 얘를 만약에 설명한다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규민 학생. 내가 빼기니까. 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 빼기 x 아니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것도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빼요. 그거 아니야? 앞에 무슨 식? 2차 식. 이 자식. 오늘 앞에 원의 방정식에서 뒤에 원의 방정식을 빼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이규민보다 나. 그래서 앞에 원의 방정식에서 뒤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뺐을 때 0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2,1을 대입하면은 누가 나와요? A가 나올 겁니다. 그쵸? 이 얘긴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설명해야 된다고요. 아니 진짜 그냥 다 발표를 시켜? 재밌겠다. 오케이 재밌대요. 재밌겠다. 자, 재밌겠다는 식. 우리 재밌겠다부터 시킬게요. 에. 2번은요. 2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겠다님. 아니 이미 예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원의 방정식에서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빼요. 빼요? 네? 빼는 거 아니에요? 문제도 안 읽고. 교점을 지나는 누굽니까 여기는? 원이에요. 직선이 아니라. 네. 그러면 진짜 망했다. 빼는 게 아니라 연립을 해요. 망했다. 맞다. 더하기 플러스 저거 앞에 원의 방정식 더하기 k 한 다음에 뒤에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로 하기 이게 힘들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식을 먼저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어가면 조금 더 말하기 편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괄호에 앞에 원의 방정식을 넣고
뒤쪽 괄호에 뒤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넣습니다 라고 하면은 조금 말이 편해질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교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죠. 이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이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시켜요. 뭘 시켜요? 아 저만 시키는 거였어요. 문제를 뭐 아직 너 안 끝났잖아. 아직 저예요? 응. 이제 응. 1,1을 대입해요. 그럼 뭐 왜 안 돼요? 그러면 K가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1,1을 넣으면 누가 나옵니까? K가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원방이 나오는 거죠. K를 알면은. 힘들다, 그렇지? 자, 그래서 아래 풀이 과정 보게 되면 K가 -3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야? 괄호 앞에 -3 또 괄호인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서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되게끔 해서 바꿔주게 되면 원방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지. 이게.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이것도 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뭘 냈더라? 두 교점을 지나는. 또 뭐 둘 중에 하나로 됐어요. 한 문제만 냈는데.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필수예제 8번. 얘는 길이 b를 만족시키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인 방정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얘가 AB 대해서 AP 대 BP는 3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천여가? 이 문제는 얘가 근데 우리 전에 전 DT인가? 전전 DT인가? 그때 나 3번 냈어 내가. 그래서 그때 무슨 원? 내분점 외분점. 맞아. 내분점 외분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얘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풀었어. 그래서 선분 길이 AP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얘가 A고 얘가 B인데 AP 대 BP가 3대 1이니까 A 쪽이 3, B 쪽이 1이잖아. 그럼 얘를 이 선분을 4등분 해봐. 이렇게 4등분 4칸이야 4칸. 그러면 그때 P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3대 1 얘가. 그리고 외분도 가능하잖아. 3대 1이 되려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3대 1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다. 2칸 더 가야 되네. 2칸 칸만큼 더 이렇게. 여기가 P, 여기가 P2, P1. 그래야지 이제 A로부터는 6칸, B로부터는 2칸. 그러니까 3대 1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P1이랑 P2를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요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야? P가 나타내는 도형인 거야. 얘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칸으로 본다 그랬어. 선분 AB가 몇 칸? 4칸. 그럼 지름이 몇 칸? 지름이 P1, P2잖아, 그렇죠? P1, P2가 몇 칸? 3칸. 됐나요? 그럼 선분 AB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죠. 선분 AB 길이가 뭔데요? 4잖아. 그치? 그러면 4칸이라서 4래. 그럼 지름이 3이라는 얘기네. 그럼 반지름이 뭐라는 얘기야? 2분의 3이라는 얘기네. 그래서 도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9파이가 되는 거죠. 얼제곱 파이니까. 내가. 그쵸? 이것도 냈어요. 근데 아래 풀이는 조금 더 다르게 풀었네요. 얘는. 그쵸? 얘도 한번 좀 봅시다. 이제 다른 풀이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얘는 AP 대 BP가 3대 1이라는 거에서 바로 식을 세웠어. 얘는. 그래서 그러면은 BP까지 거리에다 3배를 한 거가 AP랑 똑같다.
양변 제곱하면은 9bp제곱이랑 ap제곱이 똑같아야 된다. 근데 p를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p를 뭐라고 둔 거야? x, y라고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bp제곱이랑 ap제곱을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이걸. 그래서 9 곱하기 bp제곱, 여기는 ap제곱. 그래서 계산을 해주니까 뭐가 나왔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원방이 나왔다라는 거야. 이게. 이 원방이 뭔데? 우리 방금 위에서 그린 그 빨간색 원이 이 원이야. 얘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심이 2분의 3이고 반지름이 2분의 3이라는 거를 알아낸 거지. 얘가. 그래서 답이 4분의 9파이예요 라고 한 거야. 됐습니까?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만약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은 이 문제 아래에 써져 있던 이 풀이 방법이 더 빨랐겠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뭘 구하는 거야 지금? 도형의 넓이, 원의 넓이만을 구하는 거가 목표였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저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다는 거지. 길이가 중요한 문제였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내 방법으로 푸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었겠죠. 이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이렇게 방법들이 많은 경우는 다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아폴로니우스 1. 넘어가 될까요? 잠깐 8-2번 잠깐 볼게. 얘는 두 A, B로부터의 거리가 3대2인 점 P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점을 조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3대2로 해가지고 내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5칸이 돼야겠네요. 얘가 5칸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P가 A쪽이 3이니까 여기에 P1 이렇게 생길 거고, 그리고 또 3대2를 하게 되면은 얘가 3대2니까 이 2배 길이만큼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P2. 그래야지 3대2 외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P1, P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와 엄청 큰 원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원이 생기는데 P라는 거는 저 빨간 원 위에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PB 넓이가 최대가 되는 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PB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이 AB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P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P가 여기 있으면은 뭐가 달라져? 높이가 달라지는 거야 얘가. 그러면 높이가 가장 최대일 때 삼각형 PB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건 언제일까요? 얘가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렸을 때, 그쵸? 수직으로 올렸을 때 이때 여기가 P라면은 그때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대 넓이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높이 최대는 뭐야? 반지름이야. 얘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PAB는 사실 뭐야? 얘는 최대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분의 AB였고 높이가 뭐일 때? 반지름일 때.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낸 것 같아. 삼각형 넓이 최대값.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돼. 그림으로 그려보고서 얘가 높이가 반지름일 때 최대가 되더구나 라는 걸로 해서 구하면 돼요. 이게. 근데 저기 빨간데 아무데나 지나면 다 3대인 거예요. 어? 저 빨간색 원 아무데나 있어도 3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지금 처음 듣는 듯이 얘기하면 어떡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살짝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이게. 기억만 해도 된대요. 뭐 어쩌라는 거야 맨날 보고.
아니 그냥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증명은 위쪽에 나와 있어요 사실. 아 증명이 있어요? 여기 풀이가 증명이죠 이게 사실. 아 네. 얘 자체가 그거잖아. 3대 1로 하는 거를 다 찍었을 때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나온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얘가 이제 내분 외분점 해가지고 그려지는 피를 모두 그리게 되면 그 남기는 자취가 원으로 그려지더라 라는 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이처럼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도저히 원이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이게 아니 솔직히 상상이 조금 안 갔잖아요. 얘가 아무거나 P를 잡았는데 근데 이게 이 AP 대 BP 길이가 3대 2대요. 항상.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돼요. 이게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걸. 원방이 나온다라는 거가 이제 식으로 증명이 되고 실제로 이제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의심을 하기보다는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원이 된다라는 거를 의심하지 마시고 원이 된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반지름을 찾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 푸는 방법은 그냥 우리 했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AP 3번 길이가 지금 몇 칸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5칸이 되는 건데 우리가 3번 P1, P2는 몇 칸이 되는 걸까?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가 5칸, 여기까지가 5칸이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B에서 P2까지가 지금 10칸입니다. 근데 앞에 2칸이 더 있으니까 12칸이 된 거죠. 얘가 12칸. 그러면 얘는 선분 AP 길이에다가 5분의 12 하는 거니까 실제 길이가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6이구나. 그래서 얼이 6이에요. 됐어? 넣어도 될까? 다음에 여기 연습 문제 있고 우리가 7시 35분까지잖아. 좀 그렇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 주소.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을 할 거예요.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보게 되면 일단 그림을 먼저 보죠. 일단은 이거 좀 보고서 적으세요. 제가 썼다 지웠다 할 거라서. 자, 원이 있고 이제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해서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교점이 몇 개인지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얘는 중심하고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자, 둘 다 이제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은 판별식이라는 건 뭐냐? 원의 방정식은 그냥 우리가 아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x-a의 제곱에 더하기 y-b의 제곱에 얘가 반지름 얼 제곱이다.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얘를 y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y에다가 mx 플러스 n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y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뭘로 바뀌느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에다가 판별식을 쓰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판별식 D는요. 걔는 방정식에만 쓸 수 있는 친구예요. 함수에는 못 써요. 얘는 방정식에만 쓸 수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에만. 2차 함수에는 쓸 수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쓰는 게 판별식. 판별이 뭘 판별한다 그랬죠? 근의 내가 그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어? 근, 실근? 우리 집 때 정리하지 않았나? 안 했나? 안 했어? 근데 진짜 안 했어? 난 끝났어. 난 끝났어. 어떡하지? 진도 못 나가 이러면. 진짜 안 했어? 어떻게 오늘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넌 뭐야? 아니 내가 안 했구나. 아이씨. 그래, 괜찮아. 아마도. 아 맞아 소수령 프린트 얘기했어요. 오케이. 근데 수업은 안 한 거잖아. 오케이. 얘 좀 보고서 적는 게 좋을까? 이거 좀 이게 막 표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해, 얘들아. 선생님 저 오늘 잘 안 보이는데 렌즈를 많이 못 껴서 집 가서 영상 보고 해도 되죠? 안 돼요. 그래요? 자꾸 쓸게. 앞으로 옮겨. 여기 와서 잘 안 보일게요. 진짜. 나가서 그럼 붙어서 써 앞에. 내가 칠판에 옮겼어 줄까? 기름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딱 대고서 옮겨 적어. 우와. 쓰는 게 하나도 없네. 그네게스 실기네게스. 야, 근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1시간밖에 못 껴서 우리 8시간 껴야 되는. 아 드림렌즈. 근데 그러면 드림렌즈가 아닌 다른 방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얼마나 안 꼈나에 따라 시력이 계속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림렌즈가 좀 약간 좀 항상성 유지가 안 되잖아. 이게 일반 렌즈를 하든 아니면은 시술을 받아.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라식 라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시술이랑 수술은 다른 거야. 그럼. 수술은 돌이킬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거고, 뭔가 이제 잘려 나간 거지. 근데 이제 시술은 칼을 대지 않은 거를 시술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예를 들면 PRK라는 게 있어. 이게 그 우리 파일럿들이 받는 시력 교정 시술이야. 이게 그래서 드림 렌즈랑 비슷한 건데 이제 커다란 이거 그 기기 같은 거를 이렇게 안대처럼 이렇게 감싸는 거야. 네? 이게 계속 잠잘 때 아니야. 잠잘 때만 이걸 하는 거야. 이게. 편하겠다. 근데 얘는 시력 향상이 되는 시술이야. 그러니까 시력이 증가를 한다고. 그럼 비쌀 거. 그럼요. 근데 그 드림 렌즈를 평생 동안 사는 비용에 비하면 이게 싸죠. 맞긴 하죠. 그래서 라식 라섹이랑 비교했을 때 그 큰 차이 안 나요, 이게. 그게. 근데 이제 라식 라섹은 그 문제가 있죠. 이게 두께에 따라서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나뉘고 몇 회를 받을 수 있냐도 나뉘고 그리고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밤이 되면은 안 보이고 빛범짐이 심하고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제 파일럿들은 라식 라섹 하면은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PRK라는 이제 그런 칼을 대지 않는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고등학생 때부터 가는 거라서
우리 고등학생이 아니구나. 아 그러니까 성장이 끝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잠깐만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중3 때 되나? 저 몰라. 나중에 알아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칼을 안 되니까. 근데 시력이 이게 증가를 하거든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내 동기들도 이게 조금 일단은 대학에 붙었는데 시력이 조금 안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PRK를 강제로 시술을 받거든. 근데 그런 애들 하다 보면 이제 눈이 좀 좋아졌다라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막 0.2, 0.3 이렇게 해서 막 오르더라 이게. 근데 뭐랬어? 난 2.0이라. 그래서 내 할 바는 아니라서 크게 물어보지는 않았어.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 하면은 일단 D가 0보다 크면 몇 개죠? 2개. D는 0에는 몇 개예요? 1개. 그 D가 0보다 작으면 몇 개죠? 없어요. 라고 배웠어요. 언제? 중딩 때. 그렇죠? 중딩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3까지는 그렇게 배우셔야 돼. 그래서 2개, 1개, 0개라고 배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죠? 고교 과정이에요. 고교 과정에서 2개, 1개, 0개라고 하면은 이제 한 대 맞는 거야. 그래서 왜?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2개, 2개, 2개예요. 이게. 그래서 근의 개수는 뭐랑 똑같으냐? 얘는 차수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차수라는 의미를 가져요. 몇 차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2차기 때문에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16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16개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근의 개수는 차수랑 똑같아야 돼. 이게 개념이 바뀌어. 왜 바뀔까? 복소수 때문이야. 이게 중3 때는 왜 2개, 1개, 0개를 배웠느냐? 여러분들이 허수를 모를 때야. 최대한 많이 알아봤자 실수야. 그치? 그래서 무리수의 개념 안에서는 허수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개, 1개, 0개라고 했지만 이제 고교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얘가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 개념이. 그래서 2개, 2개, 2개로 외워놔야 돼. 그래서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아주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 안 둘 거야. 응?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뭘 물어보고 있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실근 개수는 D가 0보다 크면 몇 개? 2개. D가 0이면 몇 개? 2개. D가 0보다 작으면 몇 개? 0개. 자, 이렇게 2개, 2개, 0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2개냐? 얘는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되고요. 얘는 서로 같은 2개의 실근이 되고요. 얘는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는 0이면 무슨 근? 중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근. 자, 중근 1개예요? 중근 2개예요? 2개예요. 왜? 중근은 줄임말이거든요. 얘는 중복된 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복이 된 거예요. 2개가 중복이 된 거예요. 얘가 2개가 중복이 되었다. 중근. 그래서 얘는 서로 같은 2개의 실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던 게 2차 함수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얘가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배웠을걸. 이때는 D가 0보다 크고 이땐 D가 0이고 이땐 D가 0보다 작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실 판별식 D는 함수에는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얘는 2차 함수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y는 fx와 x축, y는 x의 교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둘을 갖다라고 나서 얘는 방정식 fx는 x에 대해서 판별식을 쓴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이 된 거거든. fx는 x가. 얘가. 그래서 판별식을 쓴 거야. y는 fx에다가 판별식을 넣은 게 아니란 얘기지.
이게 우리는 fx는 x에다가 넣은 거야. 판별식을 얘를. 자, 근데 잘못 썼는데? y는 x가 아니죠? y는 0이잖아요. 얘가 fx는 0에다가 판별식을 넣은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이제 d가 0보다 크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은,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겨요. 근데 d가 0이면은 똑같은 거가 지금 두 번 찍힌 겁니다. 이게 똑같은 위치 두 번이 찍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복된 거, 중근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점이 d는 0일 때 두 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점은 한 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은 두 개가 나온 거지만 교점은 한 개가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d는 0일 때. 그래서 얘는 교점이 두 개, 교점이 한 개, 교점이 0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점과 실근도 조금 다른 의미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적으세요. 좀 글씨 좀 다 써줘야겠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추가하자면 판별식이라는 거는 뭘 판별하는 거야? 얘는 근의 개수가 아니라 종류야. 왜?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무조건 두 개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아니라 종류를 판별하는 게 판별식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수학 1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가장 수업이 집중이 돼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야. 근하고 실근을 구분시켜줘야 돼. 공통수학 1에서. 그래서 그것부터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잠깐만. 야, 우리 공통수학 1 배우고 왔잖아. 근데 왜 몰라? 아니 지금 뭐? 아니 좀 이상한데? 아니야, 안 알려줬으면은 그건 문제가 되게 많이 심각한 거야. 너희가 기억을 못하는 걸로 하자. 문제가 생각하면 우리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 알려줬을 리가 없어. 그래서 물어봐야 돼. 카톡에 나가 있지 않나? 아 그렇네. 아직도 있어. 근데 나 아직도 있어. 나간 거 같은데. 했을 거야. 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3 때 2차 방식 배우고 고1 때 2차 방식 배우는데 그럼 똑같은 거 왜 배우냐? 그렇네. 그렇네. 그러네. 이상하잖아. 왜 그 멍청하게 2차 방식 2차 함수를 똑같은 걸 또 배워? 이상하긴 했어. 왜냐면 다른 거니까. 아주 큰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개념의 정의부터가 이게 뿌리째 달라지잖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됐을까? 다 됐대.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만 부연 설명을 더 해주자면은 여러분 근의 공식 배웠죠? 그렇죠? 근의 공식 뭐예요? x는 2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공식이죠. 근데 이 루트 안에가 뭡니까? 이 루트 안에가 뭐예요? 이게 판별식 d예요. 얘가. 그러면 d가 0보다 크다란 건 무슨 뜻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양수예요. 뭐 예를 들면 루트 2, 루트 5 이런 거요. 그럼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은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무리수가 나온 거죠. 실수예요.
그렇죠? 여기서 전제 조건이 A, B는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 D도 실수, 그러면은 풀마 실수.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게 된 거야. D가 0보다 크면은. 그렇지? 근데 만약에 D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D가 0이면 루트 안이 0이 되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0이죠. 둘이 똑같지 않아요? 플러스 0 마이너스 0 똑같은 두 개가 나온 거야. 하나는 플러스 0 하나는 마이너스 0. 그래서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 나왔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D가 0보다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가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I라는 게 생기죠. 그렇죠? I가 생기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A랑 B는 여기는 실수인데 여기는 허수가 생긴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는 허근이 된 거지. 근데 플러스 I, 마이너스 I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허근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밖에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근해 공식에 의해서 얘가 이제 실근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달라진 게 있죠. 중3 때는 이렇게 배우거든요. 루트 A, 루트 B 곱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루트 AB. 이게 중3 범위죠. 근데 고등학교 범위에서 루트 AB라고 하면은 이제 얻어맞겠죠?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왜일까요? 왜 이게 달라지는 걸까? 여러분이 공식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써줬을 때 다시 예전에 배웠던 중3 교재 다시 펼쳐봐요. 이거 공식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A 0보다 크고 B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맞아. 근데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닌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 경우는 언제야? 얘는 둘 다 음수일 때.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는 거야. 왜? 루트 안에 이제 음수가 가능해진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로 넘어왔더니 공통수학 1으로 넘어왔더니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무리수 계산 공식이 전부 다 틀린 공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중3 때 외웠던 공식 그대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싹 다 틀린다고요. 이게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가능했거든. 그래서 중3 범위 때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전제 조건으로 그걸 생각했어. 루트 안엔 양수야. 근데 고등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루트 안에가 근데 양수가 아닐 수도 있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완전히 중요한 개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복소수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복소수의 정의부터 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복소수의 정의가 뭔데요? 복소수의 정의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어? 실수, 허수, 징수, 총합해서 복수수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게 안 써져 있어. 루트 A 마이너스 플러스 BI. 그래! 바로 그거야. 아. 그게 이주원이 일장이네. 잠깐만. 여기 있다. 이거 이제 공통수학 1을 지금 진도 나가는 고1 애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의 정의가 뭐라 써져 있어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얘가. 근데 A 플러스 BI에서 A가 이제 실수 부분이고 B가 허수 부분인 거지. 이게.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뉘더라 숫자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고등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이랑 실근의 정의가 바뀌고 이게 그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건 다 그 DT 때 외워서 쓰기 했었는데. 그래서 그림부터 다 그리고 저 특징까지 외워서 쓰라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야겠네. 아, 저번에 문제가 할만한데. 그러니까 5문제 안 풀면 저번 문제가 있어. 세 번 연속 DT 많이 나오네. 아씨 큰일 났다. 아니 진짜 나 끝났어.
그래, 그래, 좋게 생각하자. 자, 그래서 드디어 다시 원방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많이 돌고 돌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방금 우리가 이제 내가 판별식 D를 해서 교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교점 2개. 일 때 D가 0보다 크다. 얘는 교점이 1개. 얘는 교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방정식이라서 판별식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외워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D는 0, 중근 접한다. 세 개는 연결돼서 외우세요. 자, 내가 해서 D는 0, 중근 하면 여러분은 접한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중근 접한다라고 하면 D는 0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는 연결돼 가지고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좀 연결해서 앞으로 외울게요. D는 0, 접한다, 중근. 자, 그리고 방법 2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의 거리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 하나를 필기할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는 오늘 수업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사실 원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지금 원을 또 하고 있죠. 중학교 때 원에서 우리가 뭐 내심 외심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뭐 또 뭐 했지? 뭐 원주각, 호 막 이런 것도 했었을 거야. 그때 막 해가지고 무슨 닮음이다 뭐다 막 이런 것도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원 문제랑 중학교 때 원 문제랑 도형 그림이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 아니야. 그런 복잡한 게 아니라 선 하나가 지워져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여러분이 보던 문제거든. 근데 거기 그 원 문제 그림에서 선이 하나가 싹 지워져 있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를 딱 지우면은 이게 고등학교 문제로 변하는 거지. 근데 너희들도 원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보조선 같은 걸 그어가지고 문제를 풀었잖니, 그렇지? 근데 그 보조선을 여러분이 긋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나머지가 힌트가 되는 선들이 문제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조선 하나만 추가를 하면 문제가 풀렸어. 이해돼?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냐? 내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 선이 지워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림만 내가 30분 쳐다보고 있으면 못 풀어. 왜? 필요한 선이 지워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 지워져 있는 선을 내가 하나를 다시 그려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중학교 때 문제 푸는 것처럼 풀 수가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면 어떤 선이 지워져 있냐라는 거야. 어떤 선이 지워져 있냐. 자,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좀 드릴 거야. 자, 원이 나오는 문제야. 원이 나오는 문제. 원이 나오는 문제에서 일단 1번 중심에서 수선위반. 자, 얘는 필수야. 아까 말했듯이 얘를 우리가 그어주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로 100% 풀리지 않아요. 얘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야. 문제를 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워진 거지. 중학교 때는 항상 그려져 있었는데 고등학교로 넘어오니까 지워진 거야. 이게.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이건 반드시야. 반드시. 이거 안 하면 진짜 완전히 멍청이야. 이거는. 정말.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이 나오는 문제라고 했지 내가 지금 해가지고 원이 방정식에서의 문제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됐든 고3 문제가 됐든 수능 문제가 됐든 간에 원이 등장하면은 우리 이건 해야 돼. 얘가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야. 수능 문제도 원이 등장을 했어. 문제 속에.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필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은 그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시도라도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보조선 이라고 되는데 얘는 선택이에요. 얘는 선택.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워져 있던 그 선을 긋는다가 필수야. 근데 그래도 우리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잖니, 중학교 때. 그치? 그 보조선이 2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쉬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그리던 그 보조선을 여기서도 해주면 돼.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보조선을 안 그리고도 푸는 문제가 있었잖아. 그래서 선택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필수인 수선의 반만 그려놓고 문제가 안 풀리네. 그럼 뭐 해주면 돼? 보조선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는 거지. 그럼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저 수선의 발이야. 일단은 원이 나왔으면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무조건 내려줘야 돼. 얘가. 자, 그럼 이 친구도 내가 여기 왼쪽에 지금 보라색 그림 그려놨잖아요.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중심에서 직선에다 대고서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돼. 그래서 이 선은 무조건 그려져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됐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되는 거야. 얘가 수선의 발은 필수야. 그러니까 그림 속에 없더라도 여러분이 그려야 하는 선이야. 이거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D란다.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 거리를 보게 되면은 얘가 왼쪽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게 이제 어리죠. 미쳤나봐. 얘가 D죠. 그렇죠? 여기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얘가 이제 D가 되는 거고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게 이제 D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D는 바뀌네요. 그렇죠? 직선이 멀어짐에 따라서 D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바뀌지가 않아요? 얼이요. 얼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D는 일정한데 얼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서는 D가 얼보다 작고요. 접하는 경우에서는 D랑 얼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안 만나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D가 얼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게 됐습니까? 됐나요? 자,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방법을 쓰려면은 일단 원은 똑같아요. 원은 똑같이 x-a제곱에 더하기 y-b의 제곱에 얼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원의 방정식이 조금 달라요. 원의 방정식이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 이렇게. 그래야지 우리가 뭘 쓸 수 있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잖아요. y는 뭐뭐뭐라고 써져 있으면 우리 공식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ax 플러스 무슨 형태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어야지만 우리가 해가지고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를 쓰게 되는 거지. D랑 얼이랑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교점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게 나눠진다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오늘 개념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위에 총정리를 좀 쓰자라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뭘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 얘는 직선의 형태야.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느냐를 먼저 봐야 돼. 1번은 y는 mx 플러스 n, 2번은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두 가지로 해서 직선이 표현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1번은 뭘 써야 돼? 1번은 아까 우리 방금 했잖아. 대입하고
판별식. 대입 후 판별식. 자, 아래 경우는 뭘 해야 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직선 어떻게 생겼냐?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정리를 한다라는 거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두 가지 방법 다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차피 둘 다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외워놓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겠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얘는 직선의 형태를 보고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얘는 나 DT 풀이도 안 했는데 망했다. 이해했습니까? DT는 내가 손글씨로 올릴게. 일단 DT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5분 남아가지고. 그리고 다음 DT 내용도 좀 수정을 해야겠다. 이거를 과제는 여기까지로 할게. 직선의 위치관계 전까지. 그래서 66페이지까지. 그리고 유형편 보면은 어디까지로 할까요? 위치관계까지니까.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까지. 도장. 지금 찍을 거예요. 도장 찍고 마무리할게요.